KKMD 862와 미 군사 전문지 워존 번역, 한국 흑연 섬유 및 펄스빔 이용한 KF-21용 장거리 정전 유도 미사일 개발 중.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워존이 2025년 8월 13일 게재한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 ALBM에 대한 기사를 번역하다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최소 5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는 ALBM이 개발되어 KF-21 보라매에 통합된다면 매우 위력적인 무기가 될 것임이 틀림없고, 전략 무기 플랫폼으로서 KF-21 보라매의 가치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워존은 한술 더 떠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정전 유도 무기를 추종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가늘고 가벼운 흑연 섬유를 가득 품고 있는 소프트밤에서부터 고출력 펄스빔을 발생시키는 미국의 전자기기 무력화용 고출력 마이크로파 첨단 미사일 프로젝트 챔프와 동급의 정전 유도 폭탄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워존은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정전 유도 무기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다며, 흑연 섬유를 사용한 소프트밤은 이미 개발이 끝났을 개연성이 높고 그보다 훨씬 정밀하게 정전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 설비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챔프를 추종하는 정전 유도 무기가 개발 중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워존이 2025년 8월 13일 게재한 기사 후반부에 서술되어 있는 정전 유도 무기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번역해 본 뒤 대한민국이 조용히 개발하고 있는 정전 유도 무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고 얼마나 치명적인 위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존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미 널리 알려진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ALCM과 오늘 언급된 장거리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 ALBM 외에도 장거리 정전 유도미사일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지 매체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장거리 정전 유도 무기는 주로 북한의 국가지휘본부를 지원하는 변전소 같은 전략시설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철룡 ALCM 같은 장거리 유도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는 이 정전 유도 무기는 500km 이상의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중무장한 목표물 주변의 방공망 사정권 밖에서도 발사될 수 있다. 미군의 경우 비교적 오래전부터 적의 전력 인프라를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종류의 무기를 사용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1년 미 해군은 이른바 키트2 토마호크 함대지 미사일을 이라크에 발사했다. 이 토마호크 미사일들은 전도성 높은 가느다란 탄소 섬유를 발전소와 변전소 위로 뿌리듯이 떨어뜨려 합선으로 인한 단락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정전 유도 미사일의 재원에 대해 알려진 다른 세부 사항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이라크 전력 생산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세르비아에서 스텔스 전폭기 F-117 나이트호크가 동일한 작전을 수행했는데, 이번에는 BLU-114B 정전 유도 자탄으로 가득 찬 특수 집속탄을 사용했다. 이전에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된 적 없었던 이러한 기밀 무기들, 즉 가느다랗고 가벼운 흑연 섬유로 가득 찬 이 무기들을 언론들은 재빨리 소프트 폭탄 혹은 정전 폭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종류의 정전 유도 무기가 북한을 상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북한의 수도 평양에 존재하는 군사통신 및 지휘체계를 마비시켜 북한 정권과 군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전시교리와도 일맥상통한다.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이 꽤 오랫동안 이러한 종류의 정전 무기를 개발해왔다는 것이다. 현지 보도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2012년부터 정전 폭탄을 개발해왔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이 개발한 정전 유도폭탄으로 구성된 탄두가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KALCM 천룡의 추진 시스템과 결합되어 최소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룡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순항미사일로 경전투기인 FA-50에서 발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우세기 KF-11 보라매에 장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무기는 전선이나 가느다란 흑연 섬유 외에 미군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온 분야인 지향성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2년에는 전자기기 무력화용 고출력 마이크로파 첨단 미사일 프로젝트 챔프가 등장했다. 공대지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탑재되는 차세대 정전 유도 시스템 챔프는 이전의 정전 무기들과는 달리 고출력 마이크로파 방출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펄스빔으로 전자장비들을 무력화시킨다. 대한민국도 미군의 챔프와 동일한 성능을 지닌 탑재체 개발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챔프는 보다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의 초점을 목표물 자체에 더 가깝게 맞출 수 있고 민간에 끼치는 부수적인 피해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다. KF-11 보라매 및 FA-50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 ALBM과 정전 블랙아웃 유도미사일은 대한민국 공군 무기고의 중요한 추가 장비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만든 방산제품들이 전 세계로부터 점점 더 많은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 ALBM과 정전 유도미사일 두 무기 모두 매력적인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두 무기가 KF-11 보라매에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 기술들을 KF-11 보라매와 함께 묶어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해외 고객들에게 KF-11 보라매는 지금보다 몇 배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전문지 워존이 2025년 8월 13일 게재한 기사 내용 중 정전 유도 무기와 관련된 후반부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라크와 세르비아에 사용된 정전 유도 무기는 그래파이트 밤, 일명 소프트밤으로 인마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 적의 전력망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무기입니다. 그래파이트 밤의 탄두가 폭발하면 전도성 물질인 흑연 섬유가 공중에 살포되고 이들이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 등에서 운용되는 설비에 달라붙거나 끼어들어가게 되면 단락, 쇼트 현상이 일어나 전력 생산 시설들이 파괴되는 원리입니다.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어 비치명적 전자전 무기로 분류되고 있는 정전 유도 무기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민간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킨다. 장점 2. 대규모 전력시설 파괴를 통해 적의 지휘체계, 통신, 레이더망 등을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장점 3. 화학, 생물학적 무기가 아니어서 국제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무기다. 반대로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점 1. 강우량, 습기 등 기상조건에 영향을 쉽게 받는다. 단점 2. 시간만 주어진다면 전력망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단점 3. 전력시설도 국가 기반 시설인 만큼 민간 생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워존의 보도 분위기로 봐서는 흑연 섬유를 공중에서 살포하는 그래파이트 밤은 국내 개발이 끝난 것으로 추론되고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방출하는 방법을 통해 적의 전자기기들을 무력화시키는 챔프 방식의 정전 유도 무기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두 가지 정전 유도 무기가 완성되면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천룡에 장착될 수 있는데요. KF-11 보라매는 최소 사거리가 500km 이상인 천룡 ALCM을 탑재할 예정이고 사거리가 350km대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주입하는 연료량을 줄여 그만큼 경량화된 천룡 ALCM도 FA-50 파이팅 이글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여기 더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미국 챔프와 같은 수준의 고출력 마이크로파 발생기를 개발해낼 수 있다면 그래파이트 밤과 함께 철용 ALCM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들이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 ALBM과 정전 유도 무기를 탑재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ALCM을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존의 지적대로라면 KF-21뿐만 아니라 FA-50 수출에도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최근에 실전 투입되며 각광받기 시작한 한국형 GPS 유도폭탄 킷 KGGB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